그 화려한 빛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은 법이죠.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탑의 기초가 삐그덕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허난성의 제3인민 병원입니다. 무려 1조 원을 들여 지은 병원입니다. 병상은 무려 이 0개나 되지만 이곳에 누워있는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사 대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환자 없는 병원을 지키고 있네요. 평생 일궈온 땅을 내주었던 농부 리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의료 혜택을 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들은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짓기 위해 서민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 유령 병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 전역이 이런 상황이죠. 이것이 바로 백조위안, 아니 그 이상의 부채 전염병입니다. 차 한 대 안 다니는 귀주성의 초대형 다리부터 입주 기업 없는 내몽골의 텅 빈 공업단지까지 빚으로 쌓아 올린 웅장한 낭비의 현장이죠. 언론에 나오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파산 직전 지방 정부들의 비명소리죠. 리스크요? 아니요, 이건 현실입니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 바로 그 숫자입니다. 공식 부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진짜 괴물은 LGFV, 숨겨진 그림자 금융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핑계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제기관들은 총 부채가 이 영조 위안, 한국 돈으로 약 37경 원에 달한다고 봅니다. 보이는 것보다 20배나 더 많다는 거죠. 이건 그냥 금융 블랙홀입니다. 두 번째 증거.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땅만 팔면 돈이 됐었죠. 중국 지방 정부에게 부동산은 가장 확실한 현금 창구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그 황금알 낳는 거위가 죽어버렸습니다. 헝다 같은 거대 기업도 버티지 못했죠. 결과는 참혹합니다. 땅 파는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은커녕 쌓인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죠. 세 번째 증거. 지방 정부들이 중앙에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SOS 깃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갚겠습니다. 라고 배를 째는 상황, 중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네 번째 증거, 돈이 없으니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보너스 삭감은 기본이고 경찰들이 벌금 실적 채우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텅 빈 금고를 여러분의 벌금으로 채우는 중이니까요. 그럼 이 난장판의 대가는 누가 치를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첫째, 바로 공무원과 선생님들입니다. 월급이 30%나 줄었어요. 고통을 나누라는데 윗분들은 잘만 살더군요. 유령병원 지은분들은 여전히 파티 중이거든요.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둘째, 중소기업 사장님들입니다. 도로를 다 깔아줬는데 2년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40억 원이나요?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삼각체입니다. 줄 돈 못 받고 줄 돈 못 주고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가장 슬픈 건 평생 모은 돈을 날린 서민들입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그 돈이 유령도시로 흘러갔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었는데 이제 남은 건 휴지 조각뿐입니다. 이 지옥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설계된 인재입니다. 범인을 찾아볼까요? 범인 2로 GDP 지상주의. 승진하려면 닥치고 건물만 올려야 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지으면 유능한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었죠. 성과급과 승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범인 2호 94년에 세금 개혁. 중앙정부가 알짜배기 돈은 다 가져가고 돈 나갈 일은 지방에 다 떠넘겼습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복지, 건설, 인프라 비용이 영수증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범인 3호, LGFB라는 블랙박스, 장부에 안 적히는 요술 지갑을 만들어준 겁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부채의 시작이었죠. 부정부패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었죠. 이 검은 구멍을 통해 국민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인, 바로 지도부의 오판입니다.
부동산 거품 잡겠다고 돈줄을 너무 세게 죄어버렸습니다. 폭탄 타이머를 직접 앞당긴 꼴이죠. 여기서 잠깐! 일본도 빚 많지 않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지 차이입니다. 일본 빚은 투명하고 집안 식구끼리의 빚이지만 중국 빚은 까만 상자 속에 있고 그 안에 폭탄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 한국인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첫째, 중국 투자? 지금은 화산 분화구의 돗자리 펴는 격입니다.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금이 영원히 될 확률 아주 높습니다. 둘째, 공급망 붕괴. 중국 공장이 멈추면 우리 부품도 멈춥니다. 언제든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걸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지도부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내부의 거센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침공 같은 지정학적 도박을 감행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집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2경 원이 넘는 빚, 과연 중국이 감당하며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중국 경제 앞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갈래의 지옥길 뿐입니다. 첫 번째 길은 대놓고 배째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전 세계 금융은 리만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파멸을 맞이하겠죠. 다른 하나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기. 결과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제 예상은요, 아마 중국은 둘 다 안 고르고 척만 할 겁니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폭탄이 터지는 그날까지 미루고 숨기겠죠? 오늘의 비명은 내일의 더 큰 침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인이 쓰러질 때 결코 혼자 쓰러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꽉 잡아야 해요. 세계 경제 전체가 요동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경제, 기적적인 연착륙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통제불능의 처참한 추락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 아니 날카로운 고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빚 갚을 힘이, 아니 다음 영상을 제작할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격동의 중국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대륙 곳곳에 세워진 거대 도시들, 하지만 그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만들어낸 유령 도시의 풍경입니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투자와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라진 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이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부도를 인정할 것인가. 중국 지도부는 치명적인 실책 속에서 결단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의 몰락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원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부채,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화려한 빌딩 숲, 하지만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 창문들, 주인 없는 유령 도시들이 이제 중국 전역을 소리 없이 뒤덮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건설사들이 성장을 위해 끌어다 쓴 막대한 자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경원의 부채는 이미 통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어 막자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국가 부도라는 벼랑 끝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퇴로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는 유례 없는 거대한 금융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중국의 몰락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함께 무너지는 재앙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멈춰버린 크레인과 짓담한 콘크리트 뼈대만이 남은 이곳이 중국의 현주소일지 모릅니다.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는 이 적막함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